으슥한 저택에서 벌어진 살인사건, 그리고 범인은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미스터리는요, 바로 이 추리 보드게임 수상한 손님들입니다. 밤입니다. 월튼 씨가 자신의 서재에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어때요? 이 한 문장만으로도 사건이 시작됐다는 게 확 느껴지면서 순식간에 몰입되지 않나요? 자, 바로 여기가 사건 현장, 월튼 저택입니다. 딱 봐도 뭔가 고전적인 살인 미스터리 소설에 나를 법한 그런 분위기죠. 이제 여러분은 이 저택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흩어져 있는 단서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탐정인 여러분이 밝혀내야 할 건 딱 4가지예요. 첫째, 누가 범인인가? 둘째, 왜 죽였는가? 셋째, 어떻게 살해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공범은 없었는가? 이 질문들의 답을 모두 찾아내야만 사건이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탐정 브리핑을 시작해 볼게요. 먼저 이번 월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개요부터 살펴보고 수사에 필요한 도구들은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사를 준비하고 가장 중요한 단서 수집 방법, 그리고 마침내 범인을 딱 지목하는 사건 해결까지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 월튼 사건입니다. 이게 언뜻 보면 그냥 평범한 살인사건 같잖아요. 근데 이 게임이 정말 특별한 이유는 범인이랑 동기, 흉기가 게임을 할 때마다 바뀌어서 수백만 가지가 넘는 조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 게임의 원래 영화 이름은 Awkward Guests, 우리말로 하면 어색한 손님들이거든요. 근데 한국에 정식으로 나오면서 수상한 손님들이 됐어요. 저는 이 번역이 정말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해요. 어색한 것보다 수상한 쪽이 게임의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를 훨씬 더 잘 살려주잖아요. 그쵸? 두 번째는 바로 여러분의 수사 도구입니다. 뭐 훌륭한 탐정한테는 그에 걸맞은 도구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 게임에선 과연 어떤 도구들을 써서 사건의 진실에 다가가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이번 사건의 용의선상에 오른 6명의 수상한 손님들입니다. 인물들 중 보세요. 표정부터 옷차림까지. 누가 범인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죠. 이 개성 넘치는 그림체 덕분에 용의자 한 명 한 명에게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모든 탐정의 머릿속, 거의 제2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 바로 추리 시트입니다. 수없이 쏟아지는 단서랑 증언들을 바로 여기에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아닌 것 같은 가설들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거죠. 이 추리 시트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뭘 추적해야 할지 감이 딱 옵니다. 용의자별로 동기가 뭐가 있을까? 저택의 어느 장소에서 사건이 일어났을까? 어떤 도구가 흉기로 쓰였을까? 또 알리바이는 확실한가? 이 모든 항목들을 진짜 꼼꼼하게 체크해야 돼요. 자, 이제 도구도 다 확인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해봐야겠죠? 세 번째, 수사 준비 단계입니다. 모든 탐정이 공평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사건 파일을 딱 세팅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준비 과정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각자 자기 정보를 가릴 가림막이란 추리 시트를 하나씩 받고요. 수많은 사건 중에 이번에 해결할 사건 하나를 고릅니다. 그 다음엔 그 사건 번호에 맞는 카드 70장으로 단서덱을 만들어서 잘 섞고 6장씩 나눠 가지면 끝! 이제 모든 수사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네 번째, 드디어 단서 수집입니다. 저는 이 단계를 신문의 기술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과정에서 다른 탐정들이랑 아주 치열한 심리전이 벌어지거든요. 이 게임의 가장 핵심적인 재미가 바로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자, 내 차례가 되면 딱 3단계로 진행이 돼요. 먼저 내가 원하는 정보에 대해 질문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정보가 있다고 제안하면 마지막으로 내 정보랑 교환하는 거죠. 이 3단계를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질문 단계는 이렇습니다. 자기 차례가 되면 모두에게 들리게 공개적으로 2가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베륵자매랑 거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하고 외치는 거죠.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진진해집니다. 그럼 다른 플레이어들이 제 질문에 맞는 카드를 자기 손에서 찾아보고 저한테 총점 5점짜리 정보가 있습니다 하고 제안을 해요.
그럼 저는 그 정보의 가치랑 똑같거나 더 높은 가치의 카드들을 제 손에서 내고 그 단서들이랑 교환하는 겁니다. 일종의 거래죠. 아주 영리한 협상이랑 눈치 싸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만약에 아무도 내 질문에 답할 단서가 없으면 어떡하냐고요? 걱정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럴 땐 오히려 더 좋아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카드 덱에서 직접 새로운 카드 3장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가 막힐 일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5번째, 사건 해결의 순간입니다.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다 맞췄다. 이제 범인이 누군지 알겠다 싶으면 이제 최종적으로 범인을 지목할 시간입니다. 한 라운드가 끝나면 누구든지 사건 해결을 선언할 수 있어요. 그리고는 비밀리에 추리 시트에 최종 답안을 작성하는 거죠. 범인, 동기, 흉기, 그리고 공범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이 모든 걸 완벽하게 맞췄다면 와, 축하합니다. 당신이 바로 이 사건을 해결한 최고의 명탐정인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섣부른 추리는 절대 금물입니다. 만약 당신의 추리가 단 하나라도 틀렸다? 그럼 당신은 그 즉시 게임에서 탈락하고요. 심지어 당신이 그렇게 애써 모은 모든 단서들이 다른 탐정들한테 싹 다 공개돼 버려요. 위험 부담이 정말 크죠? 이 게임이 왜 몇 번을 해도 질리지가 않냐면 바로 이 숫자 때문이에요. 3,600가지가 넘는 사건 조합이 가능하다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게임을 새로 시작할 때마다 범인도 동기도 모든 게 바뀐 완전히 새로운 미스터리를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수백만 가지의 가능성 속에서 과연 여러분은 가장 먼저 이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명탐정이 될 수 있을까요?